최근에 이제 이것이 몸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뇌에도 상당히 좋다라는 그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요즘은 이제 검증이 되죠. 검증이 되는 과거에는 뭐 네. 그 인간의 건강을 책임졌던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네. 그 속을 비워주는 것이 네. 정신에 아주 좋다. 뭐 속을 비워주는 것은 바로 병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치유라는 용어가 힐링이라는 거는 회복이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속을 비워두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은 뇌가 최적화가 돼요, 사실은. 그렇군요. 그거를 사람들이 과거에는 뇌와 연결을 못 시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에도 금식을 여러 번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인간은 영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영이 가장 맑아지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을 자꾸 즐기다 보면 식욕이라 그러잖아요. 네. 일단 식욕을 중단하잖아요. 네. 예, 식욕을 중단하게 되면은 보편적인 욕심 같은 것이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편적인 욕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과 사이에서 갈등을 했거나 미웠거나 속상했거나 그래서 너무 우울했거나 이런 것도 마음도 오히려 이게 진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뇌과학적으로 또 전문 용어로 보면은 금식이 인간을 치료하는 힐링, 회복하는 네.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고대나 중세나 현재 이르까지 뇌과학적으로도 그게 증명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그 야생 동물들을 봐도 예. 이 어떤 질병이 있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거꾸로 밥을 안 먹고 동굴 안에서 이렇게 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그 본성, 네. 본능적인 모든 동물은 이제 생존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그 자기 나름대로 방법, 행동 양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물들이 크게 상처를 입었거나 사실은 또 큰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으면은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먹을 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가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며칠씩 먹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이에 힐링, 네. 회복되는 그런 걸 장면을 많이 보는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그렇군요. 이게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 이 오토파지라는 현상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가 소화 작용이라는 그 그리스어인데요. 조절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예. 아니면 그 기능성을 잃은 이런 일종의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세포를 예. 미토콘드리아가 잡아먹는 예. 그런 현상입니다. 자가치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야생 동물들도 예. 이제 스스로 이런 원리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인간의 뇌는 그 뉴런과 뉴런의 연결망이 참 중요한데 네. 그 연결이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뉴런의 가지치기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지치기 하는 그런 기능도 뇌에 면역성이라든지 네. 자가 방지라든지 자기 정화라는 기능은 인간이 몰라요. 사람이 아직도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이 뇌 기능 속에 본성 속에 있단 말이에요. 미지의 영역이지만 그렇죠. 그럼 예. 이제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요. 아직도 밝혀지지 그래서 금식 중에 뇌의 무의식적 본성 중에 있는 그런 기능들이 뇌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정화하거나 네. 또는 회복시키는 그런 것이 이 금식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금식은 인간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유지가 된다면 이제 먹지 않는 것은 쉬는 거죠. 네. 먹지 않은 상태에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거는 잠잘 때 먹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의식적인 행동을 안 하면 사실은 그 순간부터 뇌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단식이나 금식을 할 때에 뇌가 숨겨져 있는 기능들이 활성화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음식을 소화하는데 사용되는 뇌 기능이 예. 오히려 더 대사 자유로워지면서 기능 같은 것도 대사 기능에 예. 이 뇌가 쓰여지던 것이 안 회복이 쓰여지면서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서 예.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더 뇌를 활용할 수 맞습니다. 있다. 예. 그런 비밀이 숨어져 있었군요. 예. 자, 그리고 이 노화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진행하는
예. 하버드 의과대학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예.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분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합니다. 예. 근데 한 끼만 먹는 이유가 일종의 이제 굶는 행위를 통해서 예. 우리 신체에 약간의 이 스트레스를 주면 그게 이제 홀메시스라고 해서 예. 그것이 이제 건강상 상당한 이점이 있다. 예. 이것을 주장하는 분이거든요. 예. 근데 뇌과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적당한 자극 내지는 이 스트레스가 뇌 건강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그거는 뇌 발달의 기본 원칙입니다. 네. 예. 이제 뇌는 지루하면 안 돼요. 네. 흥미의 요소가 있어야 예. 뇌가 활성화가 되고 액션 포텐셜 활동 전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네. 그 뇌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뇌가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너무 이지적으로 밥도 열심히 먹고 너무 많은 스케줄을 짜가지고 정신없이 하는 것. 여기 핵심은 정신없이 하는 거는 뇌가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어요. 뇌가 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낮에 열심히 했으면은 이제 불이 꺼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의식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네. 의식적인 행동을 중지하면 깜깜한 상황에서는 뇌가 멜라토닌을 이제 공급을 해가지고 이제 눈을 감고 신체는 스톱하고 네. 뇌가 그것을 과거 것과 비교도 하고 어레인지 하기도 하고 또 미래 것과 연결을 시키고 그 작업을 깜깜한 데서 뇌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듯이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 그 인체를 너무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면 밤새워 하고 또 뭐 근로자들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어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것, 갈등 이런 것들이 뇌 속에 뭐 쓰레기처럼 막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한 달씩 산에 가서 조용하게 있으면서 접촉하지 않고 네. 이제 금식을 하고든지 또는 단식을 하든지 금식과 단식의 편성은 이미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는 이제 뇌가 너무 해피한 거죠. 네. 뇌가 그동안 미해결됐던 것도 다 정리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만 정비소에 가가지고 닦고 조이고 기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전체적으로 리셋 또는 정비하는 기능 중에 대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것이 단식이나 금식이다. 단식, 금식 중에는 인간의 모든 행동과 사고를 컨트롤 또는 정리하는 뇌가 그걸 다 한다는 거. 그렇군요. 예. 그런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었군요. 예. 저도 종종 금식을 합니다. 예. 저도 종종 하는데 저희 경우는 이 금식을 했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뭘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하루 일반적으로는 세 끼를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 그 메뉴를 선택하고 어떤 걸 먹을지 어디를 갈지 이거 생각하는 것도 상당한 그 에너지 낭비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 예. 소장님은 뭐 그 금식하실 때 예. 어떤 금식을 하면서 가장 어떤 뭐 좋았던 거 그런 건 없으셨나요? 이제 단계적으로 보면요. 처음에 한 3일 때까지는 되게 배가 고프잖아요. 네. 허기도 지고. 그럴 때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의식적인 아무 생각이 없는 거는 네. 뇌는 좋은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생기고. 네. 예,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식이 처음에 할 때에 그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루 3끼를 먹은 사람은 뇌 속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패턴화 되다 보니까 왜 음식 들어오면은 음식 들어오는 걸 예상하고 뇌에서는 소화, 또 대사 기능이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이 안 들어와.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사전에 금식을 해야 되겠다, 단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가끔은 소화 불량이 생기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 처음에 그런 그 허기라든지 배고픔이라든지 위에서 위산이 나와가지고 속이 쓰린다든지 힘든 것이 있는데 3일을 넘어가면은 뇌가 이제는 음식이 안 들어오구나. 이제는 이제 내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 네.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지방을 숨겨놨던 저장했던 지방을 뇌가 끄집어내서 이제 영양소로 활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지방이라 그러면 보통 피하 지방
지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장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해부를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겨울철에 옛날에는 내복을 아래 위로 다 입었잖아요. 네. 그럼 그게 피부란 말이에요. 피부를 이렇게 싹 이렇게 그 이제 칼로 해가지고 벗어내면은 네. 그 밑에 피하 지방이 싹 다 보여요. 네. 그 색깔이 노래요. 그런데 피하 지방이 많으면은 얼굴 볼살도 많아지고 네. 또 얼굴이 막 살이 지죠. 예. 그래서 너무 둥둥해지고 비만해지잖아요. 예. 네. 그래서 단식을 간헐적으로 하게 되면은 피하 지방이 균형을 잡고 그런 점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죠. 네.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예. 우리의 몸이 예. 케톤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예. 케톤 상태가 되는데 예. 이 케톤 상태가 되면 예. 지방산이 예. 분해가 돼서 예. 이 일종의 그 케톤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예.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이 뇌가 예. 당분을 영양소로 쓴다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분만이 영양소가 아니라 예. 이 영양소로 쓰일 수 있는 게 또 이 케톤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케톤체는 아세톤, 아세토아세트산 그리고 하이드록시 부티르산 예.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것을 예. 이제 그 케톤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연료로 쓰게 되면 예. 상당한 그러니까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당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연료로서 좀 들쭉날쭉한 예.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면 이 케톤체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고 또 부피에 비해서 낼 수 있는 에너지도 더 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금식을 했던 또 내지는 이 간헐적 금식을 했던 운동선수들이 예. 오히려 이렇게 에너지원을 당에서 쓰지 않고 맞습니다. 지방으로 썼을 때 훨씬 더 몸이 가벼웠다. 예, 맞아요. 그리고 정신이 맑았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겁니까? 보통 이제 뇌는 쉽게 말하면은 그 당분을 좋아하죠. 네. 당분을 좋아한다는 것은 음식을 이제 일시적으로 당을 이제 충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나 이제 당분을 계속 먹게 되면은 이제 또 뇌는 다른 음식도 먹어줘야 되는 주식, 예. 뭐 탄수화물도 있고 또 이제 단백질도 있고 이런데 당분은 그때 어떤 미각을 충족시킨다든지 뇌의 상태를 일시적으로 컨디션을 조절하는데 참 조절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자꾸 먹다 보면은 이제 피하 지방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지방을 분해해 가지고 인체 에너지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지금 얘기하는 그런 네. 그게 이제 뇌에는 상당한 이점이 그렇죠. 있을 수 그래서 있겠군요. 바로 그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네. 금식 중에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지방을 에너지화 앞에서 했듯이 지방을 분해해 가지고 에너지로 만드는 작업이 지금 말하는 것이다. 보통 이제 우리 그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보면 이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예. 사실 맛있는 걸 많이 해주고 예. 또 뭐 물론 이제 영양분은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뭐 아침밥을 먹어야 되고 꼭 삼시세끼를 챙겨 먹어야 이 두뇌가 잘 돌아갈 거다.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알고 있는 거군요. 예. 나는 어려워서 굶고 금식을 했는데 네. 지나고 나니까 예. 그게 더 오히려 그게 두뇌 발달이 좋았다. 예,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식곤증 이런 게 있어가지고 머리가 잘 안 돌아와요. 오히려 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금식 중에 기본적으로 뇌에 설계된 것이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생존 본능이 가장 기초적이고 안정적인 생존 본능이 가동이 된 거라면 네. 우리가 갑자기 전기가 가버리면은 비상 발전기를 돌리잖아요. 예. 네. 근데 그 비상 발전기가 사실은 뇌라고 보면 네. 뇌라고. 오히려 뇌가 잘 돌아가면서 전체가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이고 이 과거에 그 없이 살았던 사람은 잘 먹어야만 자식을 잘 먹어야만 건강하고 잘 먹어야만 좋은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뇌는 자기 기능을 적절하게 리듬을 타야 되니까 사실은 그 조금 고대로 올라가면은 자연으로 올라가면은 곰 같은 경우는 겨울 내내 자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은 저는 이제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걸 자주 보는데 겨울 사계절이 있는 데에서는요 그 소떼들이나 몽골의 말 이런 말들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네. 염소도 그렇고 그런 중에 이제 그때 견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아주 소위 말하는 자연적으로 강한 원래 DNA가 잘 보존되는 본래의 최적의 상태의 그 종족 그게 형성이 된다.
반대로 너무 풍요로워 버리면은 비만이 생기고 오히려 유전자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이상한 종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엑손을 보호하는 게 예. 메일린이라고 예. 하는데 미엘린. 미엘린. 엑손. 이제 엑손은 이게 이제 앞에는 가지가 많잖아요. 네. 가지는 수상돌기라 그래요. 예. 어떤 정보나 상대의 시냅스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축삭은 보내는 거예요. 네. 보냈는데 이거를 잘 보내야 되는데 전기로 치면은 피복 같은 게 잘 감겨져 있어야 되는데 네. 뇌는 전기보다 더 정교하단 말이에요. 그 미엘린이라는 거는 네. 그 피복 같은 거를 이렇게 소세지처럼 중간중간에 띄워놨어요.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스킵할 수 있도록 설계가 아주 잘 돼 있는 거예요. 일반 피복 전류 흐르는 것보다 더 잘 돼 있고 네. 반도체보다 더 잘 돼 있는 거예요. 반도체보다 더 잘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구성 요소가 예. 물론 이제 단백질도 있을 것이고 예. 지방질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겠죠. 뇌 그게 구성 이제 자체가. 바로 이제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 정보 전달은 첫째 이제 전기적 전달과 화학 전달. 우선 일단 전기라고 봐야 전기를 되겠죠. 축적해서 스킵하게 하는데 미엘린인데 그거를 전기를 치면은 일종의 그 지방이라는 것은 이제 그걸 축적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잘 통하게끔 맞습니다.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뇌에도 그런 요소가 많은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보통 이제 우리 뇌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예. 뭐 DHA 예. 그리고 뭐 이 생선 기름 예. 내지는 뭐 아몬드에서 나오는 기름, 예. 오메가 3 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런 이유로 뇌에 좋은 건가요? 이런 좋은 기름이 뇌가 작용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뇌는 첫째 유연해야 돼요. 뇌가 딱딱해지면 뇌는 그래서 뇌를 사고 있는 전체에 네. 비닐봉지 같은 데서 수분이 돼 있고 또 뇌세포 자체가 유연성, 인체의 유연성인 거는 다 지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부드럽고 하다는 거는 이 지방을 쉽게 말하면은 기름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뇌가 이래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만들면 두부처럼 말랑말랑하단 말이에요. 만져보면.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소위 말하는 기름기 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방이 아니라 가장 적당한 이 주름이 많잖아요. 물도 그러니까 수분도 있어야 되고. 예, 수분이 기름기도. 있는데 예. 수분은 바깥을 둘러싸고 있고 네. 이게 그 뇌 이 자체는 두부 같은 이거는 두부처럼 말랑말랑하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일종의 이제 피질. 그 기름기적인 그런 예. 지방이 여기서 많이 지방질 그 내지는 피질. 부드러운 요소가 예. 이제 인체 중에 뭐 단백질, 탄수화물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예. 지방이 부드러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이제 지방이나 기름기가 있는 것이 목에 잘 넘어가잖아요. 부드럽단 네,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이 뇌도 부드럽게 하는 데에 그 지방적 요소가 많다. 뭐 네. 그런 얘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우리 뇌가 좋아하는 영양소와 예. 우리 몸이 좋아하는 영양소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게 있죠. 예, 물론 이제 공통적으로 필요한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질이 있겠지만 어떤 뭐 미네랄이나 비타민은 있겠지만 이제 특별히 뇌가 좋아하는 비타민이 비타민 12, 비타민 12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고 그게 이제 보통 우유나 노른자, 계란 노른자, 또 참치 이런 거에 많다 그래요. 예. 그 혹시 뭐 뇌를 위해서 좀 특별히 챙겨 드시는 그 영양제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네. 제 나름대로 네. 챙겨 먹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요렇게 지방하고 어느 정도 설명이 잘 들린지 잘 모르겠지만은 네. 저는 이제 인체의 그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아믹달라라 그래가지고 네. 그 땅콩 껍질 벗겨놓은 그 정도 크기거든요. 네. 여기 내가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몬드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 아몬드를 많이 드시나요? 예, 아몬드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블루베리를 많이 먹어요. 블루베리. 예. 블루베리는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뇌에 좋다라는 것에서 출발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시력에 좋다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실제로 체험을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네. 시력이 좋으면 그게 뇌신경에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처음에 그거 먹을 때는 네. 뇌신경을 몰랐는데 시력이 좋으면 그게 예. 뇌신경 그러면은 2번, 3번, 4번, 6번이 다 시신경인데 그게 뇌신경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게 좋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제가 한 10몇 년 전에는
밤에 운전을 잘 못했어요. 네. 이 불빛이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선명하게 안 보이고. 네. 근데 이제 어디 누가 브루베리를 아느냐? 난 브루베리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나무 이게 브루베리라는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맛도 있고. 근데 그때부터는 좀 무지막지하게 많이 먹었어요. 네. 근데 얼마 후에 밤에 운전해도 네. 지금도 문제가 없어요. 시력이 시력이. 굉장히 좋으신 편이군요. 예, 예. 시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시력은 뭐 얼마 전에 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나고 일단 뭐 1점 1점 뭐 하여튼 0 이상으로. 거의 안경을 그럼 안경을 쓰실 필요가 없으신가요, 원래는? 안경은 쓰죠. 네. 안경은 쓰는데 예.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일단은 그 운전할 때 안경 썼을 때도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지금은 야간 운전에 아무 부담이 없어요. 피곤하지도 않고.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뇌에 좋으냐라고 네. 하는 거는 뇌신경이라 그러면은 우리 신경 그 시각, 후각,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운동 감각, 청각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좋은 거는 바로 뇌신경, 뇌를 좋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뇌를 좋게 하면은 눈과 귀와 예, 이 그렇습니다. 후각과 미각이 다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런 생각해 보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은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모든 감각이 센서가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미주신경 그러면은 우리 네. 위장에 있는 장 전체에 다 이게 뇌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게 미주신경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게 미주신경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위를 정상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위에 염증도 생기고 네. 위 속에 찌꺼기도 생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네. 내시경 촬영을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위가 깨끗해요. 그런데 뭐 암이 있다든지 위에 또 염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위가 누더기처럼 막 상해 있단 말이에요. 예, 상해 있고 또 간에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매일 같이 세 끼를 잘 먹고 지냈던 사람이 일주일 금식한다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위 청소가 싹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어질 수밖에 없죠. 그 젊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위의 운동 기능, 위가 소화를 시키는 기능, 대사시키는 기능을 어느 정도로 정상적으로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노화는 그런 걸 잘 못한다. 노화가 돼요. 기계로 치면은 닦고 조이고 기름 씌는 것이 잘 안 되면 그러니까 노폐물 청소가 잘 안 되고.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어딘가 자동차를 막히게 지금 되는 녹도 거고. 쓸고 예. 막히기도 하고 고장도 나고 그래서 이제 점점 중고차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고장도 나고 병도 나고 그러다가는 폐기 처분하는 네. 노화 현상이라는 거는 자동차로 보면은 그렇게 비유하면 되죠. 그럼 일종의 그 지난 강의 때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일종의 노화는 질병이다. 상당 부분은 이제 질병인데 네. 왜 그러냐? 요즘 제가 만나는 분들 80대, 90대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정상적인 컨디션을 가진 분들은 과거에는 약품이 없었잖아요. 네. 요즘 이제 뇌에 좋은 거 뭐 오메가 3 같은 것도 이제 저도 이제 집사람이 챙겨주기 때문에 그걸 먹고 그러는데 질병을 일단은 정기적으로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네. 병원에서. 예.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했는데 계속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진단받고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정비를 잘한 자동차는 사고만 없으면 충돌 사고만 없으면은 10년, 20년 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정비가 잘 안 된 자동차는 어떤 차는 뭐 5년 만에 그 폐차하는 경우도 있듯이 뭐 관리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뇌도 또 위장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